안녕하세요. 스카이엔트의 김종순입니다. 요즘 각 대학의 최고의 화두라고 하면 아무래도 취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취업 가운데 으뜸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취업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수원여자대학교 장기원 총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여대는 보니까 보건의료계열 지원자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여대의 모체는 1969년도에 수원간호고등학교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수원간호전문대학, 그리고 이제 지금의 수원여자대학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계열의 가장 기초인 그 간호학이 가장 기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 5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률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다 학과에 비해서. 평균 경쟁률로 보면은 많은 학과들이 10대 1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건의료계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10대 1을 다 이제 상회를 하고 있고, 예. 이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20대 1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예. 학과의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그 전공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다른 학과와는 상당한 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보건의료 계열의 취업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취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보건의료 계열의 경우에도 거의 이제 80% 가까운 취업률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 그 평균 그 취업률이 71.3%입니다. 예. 이제 그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예. 취업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여대 가운데 취업률 1위예요. 1위를 유지하는 어떤 비결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저희 대학의 가장 그 중심축이 보건의료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 계열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졸업과 동시에 국가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이제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요번에 100% 다 그 자격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러한 그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과 취업이 연계되는 이런 굉장히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축 중에 하나인 보건의료 계열이 그러한 안정적인 성과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여성 취향을 굉장히 좀 그 강조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패션 매니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업률이 지금 98% 가까이 됩니다. 98%. 예. 그리고 예술학부의 이제 연기영상과라든가 실용음악과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뭐 취업률 거의 이제 90% 가까이 지금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전공이 저희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취업률로 높은 취업률로 그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계열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보건의료 계열에 포함되는 학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크게 좀 구분하자면 이제 간호학과와 이제 간호학과가 아닌 학과들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간호학과만은 4년제 학과입니다. 그 전문대학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나머지 그 보건의료 계열의 이제 학과들은 대부분이 3년제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가 나고, 이 보건의료 계열 중에서도 간호학과만은 직접 이 의료인의 그 신분을 지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직접 이제 상대를 하고, 그래서 그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 과정에 반드시 그 면접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학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제 학업 성적도 상당히 좀 그 높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이제 인성을 키우는 이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의 경우 그런 부분에 많은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보다는 취업이다. 그러니까 실용적이죠. 이렇게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거에는 그 고등교육 체제, 우리 이제 그 대학 체제가 엘리트 중심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 다니는 숫자도 적었고 예. 이 대학에서의 무슨 공부를 했느냐 전공과 상관없이 예. 대학을 졸업하면은 원하는 사람은 100% 다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다 이제 추억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자기 전공을 굉장히 이제 즐기면서 예. 이 대학을 마쳐도 졸업 후에는 뭐 웬만한 직장을 다 자기가 이제 골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 한 70% 이상 모든 국민의 지금 그 70% 이상이 지금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이러한 대중 고등교육 체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대학을 마친 자들이 사회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에 예.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예. 사회 진출이 대단히 이제 어렵게 되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이 예. 그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과연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예. 여기 이제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예. 재미난 얘기가 과거 우리가 이제 대학은 크게 이 교육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 이렇게 이제 이원화해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의 구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서울대학을 포함한 명문 모든 대학도 사실은 취업 중심 대학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학부를 마치자마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결국 대학원 진학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그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취업 역량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또 세계의 모든 대학이 이제는 거의 취업 중심 대학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아이보리 타워, 이제 상아탑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되고 이제 대학의 주된 기능은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취업 중심 대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전문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정체성 자체가 이 취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취업 중심 대학의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끼리만 대학끼리만 경쟁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하고 이제 경쟁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그 수원여자대학교 이제 전문대학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전문대학의 그 대학 여건은 지금 고등학교만도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초중고에 학급당 학생 수가 아마 도시 지역도 한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그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명 이내 학급당 학생 수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수원여대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40명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20명 단위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대학 오면은 더 쾌적한 그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40명 돼갖고 이제 과거 과밀학급의 그 형태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수원여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 또 4년제 대학도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많은 대학들이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OECD에 지금 가입한 국가고 이제 선진국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초중고만도 못한 그 대학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재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대학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10여 년째 그 대학 등록금이 지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지금 상승되고 있고 그러나 등록금은 이제 동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는 그 간접적으로 그 정원 감축 정책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줄게 되면은 대학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입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들에 따라서 대학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환경 자체를 개선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정부가 국가가 수행해야 되는 그 고등교육 기회를 사학이 이렇게 대신 수행하고 있다면은 과감하게 사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지금 그 제안하고 있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갖다 신설하자. 예. 그래서 지금 초중등 교육은 이제 그런 식의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예. 이 교육 재원을 좀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거의 선진국 수준의 초중등 교육 환경을 갖다가 이제 이룬 가장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초중등 교육은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문제는 국제 경쟁력에서 제일 핵심이 대학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대학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첫 걸음은 빨리 대학의 그 환경, 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빨리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그 확충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대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우리가 알고 이제 사이버 대학, 또 방송통신대학, 뭐 기능대학.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대학 간의 구분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제 다양화됐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장에서는 대학은 대학일 뿐이지 대학의 형태가 그렇게 다양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예로 저희 그 수원여자대학교는 그 전문대학입니다만은 간호학과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3년제 학과를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고 3년제 학과에서는 또 1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해서 학사학위를 수혈합니다. 그리고 또 2년제 과정도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2년제의 개념은 이제 과거의 개념이고 이제는 대학 간의 경계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사이버 대학이 이제 학부 단위에서의 그 수업만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석박사 과정까지 다 이제 개설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제 사이버 대학은 이제 코로나 무관하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이 교육을 갖다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그 대학과 전문 대학이 다 이 비대면 그 디지털 수업 체계를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학 간의 구분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고등교육법을 갖다가 이제 손을 봐서 대학은 그냥 고등교육 하나의 개념으로 일원화시켜주면서 모든 대학이 스스로 경쟁을 하는 체제로 자율 경쟁 체제로 주는 것이 거기에서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을 이제 거치면서 경쟁력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내 경쟁에서 그들이 그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체제를 갖다가 이제 일원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승자가 되면 아마 좀 그 세계적으로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도 경쟁을 하고 사이버 대학과도 경쟁을 하고 방통대학과도 경쟁을 하고 기능대학과도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두 번째로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AI다, 뭐 AR, VR 뭐 등등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대학에 잠깐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모든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좀 교수의 역할, 교수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AI 기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수의 역량은 상당히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는 학생의 개념도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대학에서는 그 고등학교 졸업생을 갖다 학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성인 학습자와 또 이 그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 그 유학생들의 뭐 등등 그리고 학위 과정이 아닌 그 비학위 과정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수업을 받는 모든 자원들이 다 이제 학생의 개념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고등교육법과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라는 이 법령의 틀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냥 그 경직화된 개념으로 교원은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그다음 학생은 아주 풀타임 학생으로만 딱딱 이렇게 이제 그 돼 있고 이 시설 기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게 되면은 종전의 그 강의실 개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설을 공동 활용하면 됐지 왜 그 학생 수에 따라서 그냥 획일적인 어떤 그 공간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긴 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그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원, 그다음에 이제 학생,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된다.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대학이 스스로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게 되는데 너무 경직화된 틀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위 말한 비효율과 낭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 그렇게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